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아까 타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까는 특강 설명회를 7시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된 이제 서한슬 부원장이라고 하고, 계속 이따가 제 프로필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걱정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이 바뀐 지 딱 2년째가 되는데, 사실은 2년째가 돼도 아직은 좀 제대로 파악이 된 부분이 많이 없어요. 어머님도 걱정도 많으시고, 그쵸?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거를 좀 케어를 해야 하는가, 또 학교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걱정이 좀 많으신데, 저희 또 이제 수지권 학교들만 저희가 또 특히 내신을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베테랑이신 선생님들이 또 이제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토대로 저희가 정보를 종합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이제 아까 특강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두 분의 선생님, 저 포함해서 총 3명의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학교 2개 혹은 3개씩을 맡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이어서 목차가 나오지만 그 기본적인 학원에 대한 소개를 또 하고, 학원이 진행하는 이제 관리 프로그램까지 설명을 드린 다음, 제가 맡고 있는 학교 2개의 수지고 홍천고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두 분의 선생님이 순서대로 학교를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주요 고등학교 내신국어 분석 때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학원 소개부터, 요거는 좀 최대한 그냥 간략하게, 왜냐면 저희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은 너무 저희 자랑 같아서 좀 제가 조금 이제 민망해요.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굉장히 오래됐다. 저희가 뭐 규모적으로는 물론 뭐 대형 학원도 많고 그러지만은 저희가 적어도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큰 식당만 무조건 맛집이 아니라 오래 뭐 원조 몇십 년 맛집 이런 데가 있잖아요. 오래 하는 곳이, 오래 하는 학원이든 식당이든 다 제각기 이유가 있는 거죠. 저희도 98년부터 창사된 이후로 계속 지금 올해로 몇 년째죠?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례해서 누적 합격생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국어뿐만이 아니라 논술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인문논술 선생님도 계시고요, 컨설팅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중등부도 있기 때문에 중등부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특목고 면접도 하세요. 저희가 사실상 국어 관련 쪽으로는 거의 다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에 다 영역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뭐 저희 자랑 살짝 넣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못 바꿨네요. 25가 맞는데 제가 숫자를 안 바꿨어요. 네, 이렇게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자, 내신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3명 중 1명 1등급. 그리고 저희 특히 그 송건일 부원장님이 참 그 논술로 많이 유명하시죠. 뭐 명인 학원이다, 뭐 다른 학원들도 물론 많지만은, 저희가 특히 이제 저희 송건일 부원장님 같은,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1대 첨삭 방식으로 논술을 하고 계셔가지고 매번 또 이제 성과가 또 이제 있으세요. 특히 논술은 대학 합격으로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좀 더, 사실은 지금 벌써 저희가 올해 초에 벌써 마감이 됐거든요, 논술반이. 생각보다 더 빨리 마감이 돼가지고 이게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좀 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논술에 대한 수요가 좀 아직도 많고, 또 이제 어쩐지 저희 선생님을 또 아시는 분도 또 많으시구나, 이런 게 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네, 이게 이제 예비고의 선생님들, 저는 아쉽게도 지금 빠져 있죠. 이번 이제 2학기 기준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안 그래도 이제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이제 겨울 학기부터는 제가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빠진 이유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1, 2 내신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예비고의 친구들을 계속 맡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을 내신할 시간이 또 이제 안 나게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2학기만 제가 이제 예비고일은 빠지게 됐고, 근데 그렇다고 아예 빠지는 게 아니고 올해 말부터는 다시 합류해서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친구들을 또 저희가 또 이제 교육을 시켜서 내년 고1 내신으로 이어가야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선생님들 소개가 이렇게 나온다. 이제 학교별로 또 최적화가 또 되어 있고,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이 수지권에서 계속 교육을 하셨다 보니까 이 수지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임명 선생님은 실제로 이제 여기 지역 학부모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어머님의 마음에서 더 이제 그 관리도 하실 수가 있고, 학생들과도 소통도 잘 하시고, 저희 이제 신정희 선생님도 역시 학생들과 계속 이제 주고받으면서, 네, 특히 이제 현암고
그죠? 현암고라든가 뭐 신봉고, 아까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신정민 선생님이 현암 신봉고를 말씀하실 거고 임경 선생님이 풍덕 서원고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중점학교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저희 학원만의 이제 퍼스트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제 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테스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뭐 다른 학원 중에서는 뭐 테스트 기도 받는 학원도 있지만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스트 자체가 뭐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순수 제작한 테스트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법한 좀 어려운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점수 결과와 함께 대면 상담을 통해서 반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따가 시간표에도 써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등급 구분이 없어요. 예비고일이 그냥 다 같이 같은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겨울 학기 때는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반의 목표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죠. 이 스카이반의 친구들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도 실제로도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올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좀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전교권 노리고 들어가는 친구들인 거죠. 대신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유일하게 이제 이것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서국국어인데 이 서국이 이제 이름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저희 원장님이 서궁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서궁 원장님이 직접 유일하게 딱 한 번만 하시는데 그게 스카이반이에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직접 원장님이 직접 직강하시는 반이시고, 나머지 반도 저희 특히 저 이제 부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그 예비고의 전문 선생님들이 또 맡게 되니까 뭐 저희 선생님들도 당연히 양질의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각각의 반의 목표성은 약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 같이 전교권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뭐 이제 뭐 그때그때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각 반의 방향성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1차가 이제 이거는 보통 대면 상담 때 같이 하게 돼요. 개별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네, 보통은 여기 앞에 써 있는 해법 고전시가 예비 매산비를 많이 정해줍니다. 이게 각각 고전시가 문학에서의 고전 그리고 비문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둘 다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는 물론 요청하시게 되는 경우는 문법도 같이 하긴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문법은 추가 요청하는 경우만 넣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해도 내년 내신 되면 다 까먹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놀랍게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예비 고2 친구들 문법을 아예 정규 수업에서 뺐겠어요. 어차피 2학기 때 또 하니까, 또 해야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2권 또는 3권으로 과제를 정하게 되고, 말 그대로 개별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제의 양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별 과제 선정도 바꾸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뭐 2권을 하게 됐는데 이 2권까지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과제의 가지수가 좀 다양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정규 교재만 3권이고, 왜냐면 문학, 독서, 문법이고, 모의고사도 풀어봐야 되고요. 개별 과제도 2권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제 개수는 6개예요. 이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예비고의 친구들 제일 여유 많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할 수는 이론상 가능한 양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협의가 된다면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규 과제는 조절이 불가하고 개별 과제는 조정이 됩니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차 상담 같은 경우는,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업을 듣고 빠르면 2, 3주, 늦으면은 1에서 3개월 정도, 네, 그 사이 텀에 연락을 드리게 돼요. 학생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왜냐면은 그거는 담임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르쳐 보니까 애가 눈도 흐리멍텅하고 좀 졸려하는 거 같고 피곤해하는 거 같고, 확인해 보니까 필기도 계속 시키고는 있는데 필기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머님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직접 이제 책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니터링 때 같이 얘기하게 돼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차, 4차가 나오는데 3차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거는 좀 여기서부터는 좀 소수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그냥 매번 정기적으로 연락드릴 때 잘 적응하고 있다. 어머님도 계속 문자 받아보시게 되거든요. 뭐 몇 개 중에 몇 개가 맞았다. 등급도 몇 등급, 모의고사가 몇 등급이 나온다. 과제도 다 했으면은 모든 과제 수행 이행 완료라고 문자를 나가게 돼요. 만약에 못하게 된 과제가 생기면은 어떤 과제를 미수행하게 돼서 어느 요일에 오게 됐다.
이거를 다 받아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매주 미수행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럴 건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3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필요하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제 성실도 자체의 문제라면 성실도를 끌어올리는 게 당연히 이제 해결책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과목도 병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조정을 3차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때까지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때 재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마 뭐 받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확약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때 과제를 그냥 그러니까 미수행이라는 게 그거예요. 학생이 예를 들어 뭐 토요일 수업인데 토요일까지 못 해왔어요. 그래도 토요일 남아서 하고 갔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에 와서 하고 가면은 그거는 웬만하면 저희가 수행으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하고 안 와버리거나, 아니면 결석을 하는데 무단 결석을 하거나, 이게 누적이 되면은 저희가 경고 3회 때 이제 재등록이 불가화가 됩니다. 그게 4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경고제까지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수업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 4시간 수업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이제 안 바꿨어요. 깜빡하고 못 바꿨는데, 수업 전입니다, 어머님들. 수업 전에 테스트를 봅니다. 제가 이거는 못 바꿨어요. 깜빡하고 못 바꿨는데, 수업 전에 1시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수업 과목은 문학, 독서, 문법으로 나눠서 하게 된다. 비중을 따지게 되면은 문학 2, 비문학 독서 1, 문법 1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첫 타임에 예를 들어 문학, 문법을 하게 됐으면은 그 다음 타임에는 문학, 독서를 하게 됩니다. 문학의 가중치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학교에서 문학은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문법도 들어가지만 문법은 기본적으로 진도 나가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45분 만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문학의 비중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다. 과제입니다. 과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개별 과제에 그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학원 교재에 자체적인 과제 3권도 있는 데다가 여기는 안 써있지만은 주간 모의고사 들어가 있고요. 주간 모의고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예비고이 친구들 기준으로는 고1 3모를 나가게 돼요. 지금 25년 고1 3모를 지금 이제 애들이 풀었단 말이죠. 지금 현역 고1인 애들이 올해 3월에 푼 모의고사. 이게 중학교 수준이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웬만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만 이게 예비고이 친구들한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재고 푼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희가 과제로 기본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개별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들이 특히 이제 일찍 이제 저희 수업을 좀 들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비 매수함들이 다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1 수준의 예비 매산 및 독서 지문을 했었으면은 고2 거 풀어봐야죠. 고2 거를 풀면은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은 고3 것도 풀어봐야죠. 이렇게 수준을 높여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계획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저희 내신 대비입니다. 내신 대비 기간 보시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무려 7에서 8주입니다. 거의 2달가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학교들이 웬만하면 4월 말 정도에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4월 말에 시험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보통은 3월 들어가자마자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학교가 진도를 많이 안 나갔거든요. 진도 나간 과목 혹은 문법을 먼저 진행을 하게 돼요. 어차피 문법은 매 파트별로 나갈 진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교들이 이제 1학기 때 공통국어를 1을 나가게 되고 공통국어로 하잖아요. 공통국어가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1학기에 공통국어 1, 2학기에 공통국어 2를 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순서대로 문법도 진도를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보통 1학기 중간 때 의문을 배우게 되고 1학기 기말 때 문법 요소를 배우게 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로 문법을 먼저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저희 담당 선생님, 학교별 담당 선생님이 매주 테스트를 만드신 거를 갖고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저희가 정규 수업 때는 4시간이었는데 테스트 포함 4시간이었는데 이게 3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통 첫 주를 제외하고는 앞에 1시간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것도 제가 못 바꿨네요. 1시간 테스트를 보게 되고 뒤에 2시간이 수업입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그 질문 많이 하세요. 2시간 갖고 수업이 충분히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천천히 나가는 대신에 길게 진행하기 위해서 7, 8주로 기간을 설정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 25문제 정도로 매주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정규 때는 참고로 15문제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신 때는 25문제로 늘어나게 되고 보통 학교들이 25문제로 보니까요. 보통 직전 대비 학교가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50문제 종합 테스트로 바뀌게 돼요. 전 범위를 다 나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전체 점검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 문제를 받는다는 것은 학생들마다 많이 틀리는 부분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문학도 작품별로도 다를 거고 문법을 많이 틀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많이 틀린 부분에서 특히 틀린 부분 중에서도 개념형을 틀렸을 수도 있고 응용형을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역시 과제가 매주 있기 때문에 과제를 못한 경우는 이렇게 남아서 공부를 하거나 다른 요일에 와서 추가 이제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주요 고등학교 내신국어 분석인데 이제 제가 하게 되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지고랑 홍천고입니다. 용인, 홍천 이렇게 2개를 맡게 됐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학교 특징을 좀 넣긴 했는데 당연히 수지고, 이 수지구 지역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고등학교죠.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구시가지 쪽에 있어요. 아마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예전 삼성 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신월초 지나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시가지는 수지구청 쪽이잖아요. 아니면 성공역 쪽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초창기에 세워졌다 보니까 그런 거죠. 초창기 아파트들이 있었던 데에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평준화 전에 옛날에 비평준화 때에는 전국권에도 순위가 서울대 합격자 순위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명문고였다. 지금도 그 향기는 남아 있어서 기본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이제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인정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또 수지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학풍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면학 분위기가 좋습니다. 학생들도 좀 알아서 잘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를 다니는데 이런 거죠. 아무리 좀 떠들고 싶은 학생이 있고 좀 산만한 친구가 있어도 주변 친구들이 다 조용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본인도 아무거나 책이라도 꺼내서 공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가 막 엄하게 다스려서 잡은 분위기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분위기예요, 이게. 선배들도 그랬으니까 후배들도 그런 거고, 이 후배들이 선배가 됐을 때 또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도 그렇게 되겠죠. 이 분위기가 계속 잘 형성돼 있어서 면학 분위기로는 사실은 거의 탑급의 학교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2016년까지 벌써 10년 됐네요. 교육부 지정 과학 중점 과중고였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과중고 아닌가요? 교육부 지정에서는 떨어지게 됐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과중고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과중고의 명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중반이 공부 잘한다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게 과학을 너무 많이 공부해야 돼서 이게 이제 장단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점은 더욱더 분위기가 좋다. 그러니까 과중이니까 아무래도 공부 좀 더 한다는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공부를 더 하겠다고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단점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공부할 게 많다.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중심의 진도, 예전에는 늘 그래왔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좀 변덕을 부리더니 갑자기 EBS 올림포스를 갖고 오기 시작해서 EBS 올림포스에 들어있는 작품 2-3가지 정도를 범위로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미리 다 알려줍니다, 학교가.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문 세트에는 진도 작품만 넣을 것임 이렇게 써있어요. 외부 작품은 보기에만 넣겠음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애들이 그럼 좀 쉽게 애들이 풀겠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풍덕, 서원 같은 학교보다도 더 내신 등급 컷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1등급 컷 기준 보통 지금 중간 기말 모두 91점 정도 맞으면 1등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긴 하다라는 거죠. 이건 학교 자체가 이미 범위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주더라도 문항 자체로 변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거죠. 비중은 2대1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교과서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출제 경향은 둘 다 이제 객관식 24문항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난이도가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뭐 1차에 비해서 2차가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뭐 최상은 아니죠. 최상은 이따 홍천고에 제가 넣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넣어놨죠. 지문 세트에 외부를 전혀 넣지를 않는다. 대신에 보기에만 활용을 한다더라. 그럼 대신에 학교가 어떻게 좀 변별력을 좀 주고 있느냐? 문학 문법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는 대화를 넣기도 하고 언제는 토론을 넣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가르치는 느낌이에요. 학생들이 다양하게 익혀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예를 들면은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따가 제가 이제 샘플 넣었지만 대화 지문이 좀 쉬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애들은 다 거기서 틀려요. 문학 오히려 애들이 문법만은 어려워할 것 같고 나머지 영역은 쉽게 느낄 법 하잖아요. 근데 대화 많이 틀리고 이번 기말 때는 토론을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학과 문법이 아닌 비문학 영역에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신기했다라는 거죠. 여기 써 있죠.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어느 학교보다도 더 베이스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가 고1 기준으로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나가진 않거든요. 한 6, 7개 정도씩 나가요. 제가 그래서 하다못해 본문까지는 아니어도 작품 성격, 주제, 특징 그냥 외워라. 이거 무조건 문제 하나씩 넣기 때문에 어차피 너네 지문 세트 정해져 있어. 외부 안 넣었는데. 그러면 제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점 대비 때 어떻게 묶여 나올 거라고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네 학교 뻔해. 저번 중간고사처럼 똑같이 나오면은 시는 시끼리 묶을 거야. 고전수필은 고전수필끼리 묶을 거야. 역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공통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해주면 애들이 기본기를 좀 이제 탄탄하게 다지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예시문항입니다. 이게 좀 잘 보이진 모르겠는데요. 이제 왼쪽에 이렇게 길게 박스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요게 대화 문제예요.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틀렸던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냥 대화가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지문을 넣은 겁니다. 이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넣은 다음에 이 학생이 어긴 경률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사실 암기거든요. 뭐 여러 가지를 배워요. 뭐 요령의 경률, 뭐 관용의 경률 이런 걸 배우거든요. 뭐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뭐 자신의 이익을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알려주게 돼요. 상대 이익을 높이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를 응용해서 선생님들이 풀기를 원했던 거고 애들이 여지없이 여기 함정이 다 빠져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유독 올해 하나 틀린 애들이 좀 많은데 하나 틀린 애들이 여기서 틀렸어요. 아니 대화에서 틀려? 제가 막 그랬거든요. 문법에서 틀린 것도 아니고 대화에서 틀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칸은 이건 토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데에서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의외로 문학이나 문법보다도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될 수 있는 학교가 용인 홍천고입니다. 그냥 홍천고라고 하면은 이제 섭섭해 하거든요. 강원 홍천고랑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지금도 공문이 가끔 글로 잘못 간대요. 또 똑같은 홍천고라 가지고. 네. 아무튼 상대적으로 수지풍덕에 비해서는 최근에 지어지긴 했다. 물론 제일 최근에 지어진 학교는 신문고입니다. 신문고 2016년에 지어졌는데 그 학교보다도 10년 전에 지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신인 거고 위치는 뭐 알고 계신 분들 이미 아시죠? 그쵸? 근데 정말 옛날부터 제가 계속 누누이 다크호스라고 평가를 하는 학교. 옛날에 극초반부에는 정말 그 미달나는 학교였지만 지금은 정말 잘하는 학생들.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했던 친구들이 이제 떨어진 학생들이 홍천고로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여기 써있지만요. 그 면학 분위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 주요 학교들 중에서 수지 홍천고가 제일 이과 색채가 강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과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문과 학생들이 가는 학교보다는 면학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나 이과 갈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이과가 대학도 많이 뽑아. 이러고 가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은 남자는 무조건 이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분위기도 한 몫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홍천고가 지금은 수학 영재학교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서 예전부터 수학 과학이 어렵게로 유명하고
이과 학생들도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업 성향은 완전 수지고의 반대입니다. 아까는 교과서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써놨죠? 30%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네, 물론 올해 기준 가장 심한 학교는 이따 설명 들으시겠지만 서원고예요. 서원고 작품을 아예 안 쓴 적도 있었고요. 네, 하나 넣은 적도 있었어요. 중간 때가 하나도 안 쓸 때였고요. 하나 쓸 때가 기말이었어요. 이따 아마 마저 설명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 이 학교도 역시 이제 객관식인데 1차 제필 보이시죠? 최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 커트, 지금 1등급 커트가 10%거든요. 이게 상위 10%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중간 기준으로 1등급 커트가 홍천고가 76점이었습니다. 정말 괴랄한 난이도를 자랑했던. 그쵸? 애들이 설마 그건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25문제 중에 12문제가 다 문법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걸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아까 두 분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 또 1번부터 풀다가 이제 이미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썼단 말이죠. 문학 13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들어갔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기니까 14번부터가 쫙 문법이고 심지어 그냥 쉬운 문법 문제가 아니라 고2, 고3 수준의 보기가 꼭 들어가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었다 보니까 애들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1등급 76점이라는 기염을 토하게 된 거죠. 근데 기말에는 조금 중간 때보다는 좀 쉽게 냈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80점대가 아마 1컷으로 이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제가 써놨죠. 수지고와는 반대로 외부 지문이나 프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근데 특이하게 원래는 지문에도 외부 작품을 넣었었거든요. 중간 때는. 기말엔 뺐더라고요. 기말엔 뺐어요. 수지고스럽게 냈어요. 네, 그래서 중간보다는 확실히 힘을 많이 뺐구나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독서가 빠졌다. 원래는 독서가 들어갔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항의 길이 자체가 길고 얼마나 긴지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문항 하나하나의 시간을 오래 소모하게 했다. 그래서 홍천고를 들어갔다 하면은 최소 2년 내내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너네 고등학교 3년 중에 제일 시간 여유가 있을 때가 고3 때야. 왜냐면 고3 때는 다 수특이거든요. 그럼 다른 학교도 다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고3 때보다 고1, 2가 더 빡빡해요. 애들이. 그 정도로 좀 이제 그러니까 제 시간에 풀기가 힘든 원래 유형의 학교인데 또 정말 골 때리는 게 그걸 또 다 푸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또 풀어요. 정말 대단하게도. 그렇죠? 제가 얘기했었죠. 중간 때 34개의 작품을 프린트 범위로 제시할 정도로 정말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있다. 다행히 기말에는 힘을 좀 많이 빼셨다. 그래서 아까 수지고는 기본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홍천고에서 가장 필수는 시간 관리예요.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예시문항입니다. 자, 혹시 이제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네모칸 2개 보이세요? 이게 문제 하나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길어요. 특히 오른쪽 거 보이세요? 이게 문제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보기 1을 바탕으로 가와 보기 2를 비교하여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보기 1에 보통 갑자기 새로운 내용의 개념을 집어넣어요. 아니면 설명을 넣어줘요. 보기 2에는 외부 작품을 넣어요. 그래서 배운 것과 외부를 비교 감상을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어머님도 어떤 거 느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많이 배치해요. 근데도 애들이 또 시간 내에 푸는 친구들은 또 풀어요. 신기하게도. 이러니까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죠. 이미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스파르타식인 겁니다. 내신이. 오른쪽은요. 이거는 이제 문법을 제가 갖고 온 건데 두 개가 좀 생긴 게 되게 비슷하죠. 심지어 들어있는 글씨 토시 하나 바꾼 게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오른쪽 게 엄매 문제입니다. 엄매예요. 고2 애들이 배운 데는 엄매.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물론 이제 원래 원형은 이렇게 서술형입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객관식으로 바꿔서 내셨죠. 이것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유형이고 트릭도 들어있다. 학교가 계속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선지를 계속 넣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지고 홍천고에 대한 소개까지 제가 한 거고 뒤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풍덕고인데 풍덕고는 임경수 선생님께서 이어서 하시게 될 겁니다. 예비 고1 이제 담당을 주로 할
윤경수 선생이고요. 학교별로 약간 특징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지망을 어디를 할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제일 가까운 풍덕고 제가 위치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대체로 부학부모님들도 이렇게 학군지에서 가장 중심에 있죠. 학원도 가깝고 그리고 어쨌든 동선이 좀 짧은 그런 학교 중에 하나라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는 안 그랬었는데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최근 한 2년 정도 보니까 자유롭게 좀 풀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복장 규제가 적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양극으로 갈려져 있어요.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와, 자유로운이 좋다. 와,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조금 그때마다 또 누가 학부를 맡고 있느냐에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 달라지니까 분위기는 그렇고요.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화력이 좀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추측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면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 대신에 이제 문과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사실 풍덕은 영어랑 국어가 상당히 난도가 높고요. 특이하게도 보통 다른 학교 수지구 내에 있는 관내 학교들이 다 객관식이거든요. 거의 다. 서술형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단답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풍덕 1학년은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까지를 안 내고 이렇게 소문항 쪼개가지고 약간 이렇게 부분 점수가 될 수 있게끔 2점이나 뭐 1점 이렇게 묶어서 냈었는데 요번 1학기 중간고사의 풍덕 같은 경우에는 소문항이 두 문제였는데요. 논술형이 두 문제였는데 소문항이 약 2개 정도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6점, 4점 배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문장 형태를 완전히 요구하는 그 긴 서술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만점을 받은 경우 좀 드물었어요. 다 깎였어요. 감점이 돼서. 그래서 배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1학년 때는 그런 문제가 2개 나오고요. 2학년 되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근데 기말고사 이번에 보니까 애들이 워낙 감점이 많이 그런지 소문항 다시 쪼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소문항 2문제씩 했는데 다 2점, 3점, 1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로 나눠져 소문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근데 소문항 이게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쪼개놓으면 오히려. 그래서 배점, 감점도 많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그 미련도 없고요. 사실은. 소문항을 쪼개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진 게 풍덕고가 사실은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았고 이렇게 모두 골라라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서원고가 보통 모두 골라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맞추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 좋은 문제 출제야 막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억부터 치읓까지 만들어줘요. 보기를. 그래 놓고 몇 개가 맞는 얘기니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연히 정말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A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니 기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은이 맞는 거라던가. 근데 1개인 건 똑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출제야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풍덕이 그 흐름을 지금 보였어요. 이번에 기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근데 1개, 2개 요거는 딱 한 문제가 있었고요. 다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치읓까지 해가지고 5문제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 흐름이 서원도 그렇고요, 풍덕도 그렇고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말 되니까 많이 외부 진도 많이 놓고 예상대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쫙 해서 좀 힘을 확 줬어요. 쉽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24년에 약간 주춤했었고요. 25년도 요번에 대학 입결은 좋은 편이에요. 다시 상승을 해서 좀 좋은 편이고요. 정확한 거를 여기다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라서 학교에서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그리고 풍덕의 특징은 뭐냐면 수시를 조금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상위권 친구들을 좀 많이 관리하는 편이고 수시로 많이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딱 열어보면 재수하는 학생들 많고요. 정시로 가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수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많이 입결이 좋아진 편이다라는 거고요. 수업은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프린트해서 주는 프린트 중심의 수업이었거든요.
교과서를 쫙 펴서 수업하는 것보다 교과서 작품도 프린트로 주는 수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기 보신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개정된 교과서를 거의 안 써요. 2작품 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2대 3이라고 했는데 다 외부 프린트.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시험 문제는 외부 작품. 상당히 난도 높은 거 냈습니다. 이걸 고1 애들한테 내주다니 이 기말고사 할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 너무 온도차가 심해서 사실은 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변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고요. 또 하나는 출제 경향이 1, 2차 지필 난도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이났고 객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처럼 서술형이 두 문항인데 소문항 또는 문장형 해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일관성은 없어요. 그때 달라요. 완전한 문장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문하고 쪼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술형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쓰기 되게 싫어합니다. 오답해와라 해도 쓰기 싫어서 밑줄 그으면 다행인 그런 친구가 너무 많은데 쓰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정말로. 그리고 애들이 필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글씨를 정말 못 알아볼 만큼 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부터 일단 고쳐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한 4개월 가까이 계속 푸시를 한 친구가 있어요. 글씨 똑바로 써. 알아볼 수 있겠어. 눈 감고 썼니? 막 이럴 정도로 네 글씨 네가 한번 읽어봐. 자기도 못 읽어요. 무슨 그걸 필기한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랬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정말로. 필력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아이들인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 그리고 객관식 문제 여기 보인 것처럼 선지에 2가지 이상의 정보를 비교 파악하는 문제를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늘었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학교 시험지입니다. 아이들한테 비교를 해줬어요. 상용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상용고 친구들 시험지랑 상용고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근데 시험지 푼도거랑 딱 비교해놓고 보면 너희들 비교해봐라. 너네 학교 시험지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니? 상황고 아이들이 인정했어요. 자기들 학교 시험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정도로 풍덕은 1학년 때 그나마 참는 거고요. 2학년 때면요 선지 하나가 3줄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비교해야 할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품도 1학년 때는 2개 아니면 3개거든요. 비교항이. 근데 2학년이 되면 서원보단 덜하긴 한데 심도 있는 걸 묻습니다. 사실은 풍덕은. 상당히 문학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3개, 4개의 정보를 비교해야 되고요. 3개, 4개는 것은 보통 그 대표 선지 3개가 묶이고요. 작품이. 그리고 보기 하나씩 다 나와요. 하나 더. 그래서 결국은 4개, 5개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볼 때마다 중간에 생각이 자꾸 끊겨요. 그래서 끊어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지 얘기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 읽는다는 것은 문장 구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문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구조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 독해할 때. 그러니까 영어 독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긴 문장을 자꾸 쪼개서 읽게 하잖아요. 독해를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서원도 1학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2학년 되면 문학이니까 좀 문항수가 많이 늘고요. 그런데 1학년들 중에는 문항수가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풍덕은. 더군다나 서술형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는 많아야 24문제입니다. 서원고는 중간고사 때 21문제였어요. 대신에 100점이 높아서 조금 부담이 있었고 오히려 풍덕은 문제가 많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 눌렀네요. 안 넘어가지 왜? 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서둘러 풀다 보니까 뒤에 막 나가고 제대로 못 읽고 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점수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만점을 맞는 경우도 많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면은 이게 요번에 기말고사 아이들 시험지거든요.
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이니까 많이 참았어요. 근데 보면은 보신 것처럼 손지가 상당히 길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보기에 요거는 그래도 뭐 윗글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근데 항상 아이들한테 요 지식들이 보면은 문학을 묻는 건데요. 보기는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학도 비문학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풍덕고의 특징입니다. 아주 길게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비문학적 어떤 관점에서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특징들을 문제를 보는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게 문법이거든요. 보이시죠? 보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법 문제에서 사실 이런 개념어들을 모르진 않아요.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읽긴 했는데.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짧은 것 같잖아요. 문학이, 문법, 선지 내용이. 근데 니은, 비읍, 그리고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보통 2개 아니면 3개를 비교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짧아 보이지만. 그리고 뒤에도 한 번 더 보시면 논서술형이에요. 이게 보시면 4.0이라고 되어 있죠. 소문 이게 보면은 4점짜리예요. 그래서 문장형으로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되는 완전한. 그래서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속 가감 없이 그냥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 나왔던 유형이 좀 더 이제 긴 것들이고요. 기말고사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5점짜리로 나온 거 보시면 이렇게 쓰지 못하면 이 조건에 맞추지 못하면 감점이 되는데 어쨌든 잘 썼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만 생각보다 서술형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이거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정답을 맞춰서 쓰는 아이들 거를 이렇게 쭉 했어요. 이런 것들을 시간 안에 쓰다 보면 아이들이 이거 못 풀고, 알아도 못 풀고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간이 쫓겨서. 그래서 항상 서술형부터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서술형 못 썼는데, 못 트겠는데, 서술형부터 풀어요? 미련은 버려야 되니까. 나중에 아예 못 쓰는 거다. 다만 1점에서 받아야 되니까 쓰고, 객관식은 나중에 찍어서라도 풀 수 있으니까, 객관식은 나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 근데 아이들이 그걸 자꾸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서술형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 조절이 됩니다. 페이스도 안 잃고요. 정말 읽어볼 수도 없잖아요. 서술형은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내야 돼요. 더군다나 중간고사 때는 하나 6점이 하나 4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컸어요. 못하고 낸 애들은. 훅 떨어지는 거죠, 그냥.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풍덕고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국어지만 영어도 풍덕고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 정말 잘 다져진 친구들은 100점을 맞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두 명씩 풍덕고 1학년들 보니까. 그런데 대체로 서술형이 28점, 30점 정도 100점이 되거든요. 풍덕고가. 거의 칸을 못 채운다고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도 뭐 100점이 이렇게 높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못 채울 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풍덕고는 원래 영어가 악명이 높습니다, 서술형이. 객관식은 쉽게 낸대요. 거의 다 맞게. 웬만하면. 그런데 서술형에서 확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서술형을 좀 대비하는 훈련이 풍덕고는 좀 필요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서원고예요. 제가 주로 맞는 학교, 내신 대비도 맞는 학교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원고는 아파트 밀집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는 어디를 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학교가 가까운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느 학교를 가나 같아요. 경쟁하는 것들은. 근데 보면은 어머니들께서 보면 어느 학교가 뭐가 어때더라, 어느 학교가 뭐가 쉽대더라 이런 얘기 듣고 가시잖아요. 기대한 만큼 안 냅니다.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은. 기대한 만큼 효과는 절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학교 가서 체력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아낄 수 있는 동선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서원고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고요. 서원고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수학이랑 언매,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사실 서원고는 비평준일 때도 수학은 어려웠어요. 수지고 아이들도 그때는 서원고 왜 이래 할 정도로 정통적으로 원래 서원고가 수학이랑 그리고 언매가
굉장히 난도가 높습니다. 요즘 힘을 좀 뺐어요, 사실은. 뺐다는 거는 뭐냐면 배점을 문법에다 굉장히 많이 줬었거든요.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리고 문항수도 많았어요. 보통 9문제가 기본이었고요. 요번에도 8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줄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배점이 항상 4점대 후반이었어요, 문법이. 그러니까 9문제 4점대 후반이면 굉장히 높잖아요, 배점이. 근데 그거를 골고루 분산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문항수를 많이 줄지 않았지만 배점을 골고루 풀고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학도 어려워지겠다는 뜻이에요. 문학에 좀 힘을 주고 있고요. 서원고 흐름이. 그리고 서원고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문이과 평양이 좀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그 밸런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과가 아주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는 않고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실마다 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인 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 분위기는 어느 학교는 다 있긴 한데 서원고가 약간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이게 하다 보면 이런 교실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그 얘기가 많고요. 서원고는 또 교과서를 아예 이번에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개정된 교과서로 하잖아요.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대놓고 얘기했대요.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다 외부 프린트로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과서는 딱 한 작품, 2작품 아주 짧은 거 나오고요. 나머지 다 프린트했어요. 그냥 교과서 없이 수업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교과서 작품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했었고요. 1학기 동안. 이 흐름은 이번 해에는 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서원고가 많이. 그래서 그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출제 경향을 보시면 객관식 24문항을 기준으로 보고 중간고사는 21문항이었고요. 기말고사는 24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의 배점이 되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배점이 균등하게 분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학도 잘해야 되고 문법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처럼 중간고사 여기도 중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느꼈었어요, 아이들이요. 문법 때문에. 그런데 아예 2차에서 힘을 확 줬어요. 요번에 서원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풍국도 그랬지만. 그리고 비문학이 출제가 됩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그랬군요. 작년부터 비문학을 출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고1 걸로 냈습니다. 그리고 인문 분야는 고3 걸 내긴 했어요. 근데 쉬운 걸 골라서 냈거든요. 그리고 고3이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복합 지문으로 그 2개의 주제 복합이어가지고요. 통합을 해서 2개의 지문이 있어서 그걸 통합하는 그런 문제 형태로 된 거를 골라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좀 어려워했어요. 사실은 좀 고3 치고 좀 쉬운 지문이지만 1학년 애들한테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재미있는 거는 수지 관내에 있는 학교가 시험 범위를 한 번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 전주까지 계속 진도 나가요. 찔끔찔끔 나갑니다. 뭐 나갈지 미리 얘기 안 해요. 작년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리미리 알려주는 학교는 상영고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교들 미리 안 알려줘요. 그리고 홍천이랑 풍덕은 시험 전주까지 진도 나갑니다. 안 알려주고. 그리고 서원은 이것만 나중에 알려줘요. 나머지 문학은 미리 좀 알려준 편이고요. 비문학은 요번에 좀 더 늦게 나눠줬어요. 작년에는 한 2주 전쯤에 나눠줬거든요. 전주에 나눠줬어요, 시험. 그래서 정말 반복적으로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사실은 비문학 같은 경우 여러 번 읽으면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멍 뚫어서 애들한테 여러 번 돌렸었어요, 작년에는. 요번에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읽어라, 제발. 읽으면 답이 보인단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안 읽는 애들은 또 안 읽더라고요. 강제로 시켜야 돼. 강제로 시킬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안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다. 다 보여요, 답이. 서원고가 비문학을 출제하는데 사실은 여러 번 읽은 친구들은 틀릴 이유가 없어요. 공부했으면 안 틀려야 되는 게 비문학입니다.
새로 진입을 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점 비율이 비슷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원고가 비문학을 출제를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휘를 묻는 문제를 꼭 내요. 근데 각 주까지 다 달아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도 애들은 틀려요. 꼼꼼히 안 봐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중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전문학 객관식 출제를 하니까 서원고는 전통적으로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1학년 앞에 보시면 문법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거 비교하는 문제이고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딱 모의고사 유형이고요. 여기서 보시죠, 단어들. 아이들 이거 쪼개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단어. 어휘력이 문법이지만 어휘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대표적인 거 얻어 걸릴 수 있는 문제. 정말 그런 적 있어요, 아이들이. 이 중에서 몇 개가 맞냐라고 묻는데 정말 이런 성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어쩌라고 이렇게 내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서원고는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꼭 냅니다. 꼭 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여기 또 나왔죠. 이렇게 계속 모두 골라놔요. 근데 이거는 더 심하죠. 여기도 몇 개인지 골라야 되고 여기도 몇 개인지 골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두 골라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비문학이에요. 이거 고1, 올가 지금 육모를 보고서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 육모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100점 보시면 아주 다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도 있으세요. 각 영역에 대해서 크게 막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한 게 서원고 시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고까지 보셨고요. 이제 상용고거든요. 상용고가 여기서 그러니까 상용고가 재밌는 게 뭐냐면 수원 광교랑 4년도 여기에 접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현동 쪽 친구들이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신생학교 느낌이 많이 강해요. 아직도 신생학교 느낌이 많고요. 내신 성적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 야 여기 성적 잘 나온대 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가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은 낮아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대체로 제가 봐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시험 문제 난도에 비해서 평균 성적이 정확히 낮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고1은 제가 사실은 이번에 시험 대비 안 했기 때문에 고2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3점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랬는데 중간고보다 못 본 거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아이 어려우니? 이러고 봤는데 시험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했는데 몇 등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국어 등급이 18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교에서. 그 정도로 아이들이 살짝 고난도 문제라던가 조금 꼬아놓은 문제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없어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지 보고 나면 왜 그랬을까요? 해요. 상용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풍덕은 시험지 딱 비교해보고 상현 애들이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풍덕은 또 그거에 맞춰서 그만큼 해요, 애들이. 그래서 쉽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자기가 잘 적응해서 해내느냐, 그리고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수업은 교과서랑 외부 프린트를 복합적으로 하는데요. 교과서 중심입니다. 근데 상호가 재밌는 거는 교과 중심이긴 한데 아예 따로 부교재처럼 만들어서 줘요, 애들한테. 요거 나갈 거야 라고 해서요. 근데 고1은 요번에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교과서 위주다. 근데 이 출제 경향을 보면 좀 특이해요.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용고 아이들이. 자, 객관식 24문항이고요. 배점은 균등한 편입니다. 이 학교도.
그리고 사실 제가 중상이라고 했는데요. 아이들 기준으로 중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밖에 안 되는데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1차 지필과 2차 지필의 난도 차이는 크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말을 좀 더 어려워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 중심으로 작품을 하는데 항상 시험 문제 출 때는요. 교과 작품 하나, 외부 작품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지문이 작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 나 이렇게 딱 묶여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는 반드시 외부 작품이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예고 없습니다. 여기는 전혀. 상용고는. 그리고 당해 모의고사 문학 작품을 포함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 해에 본 모의고사이죠. 3월 모의고사, 6모 그 작품을 연계해서 수업을 하긴 합니다. 외부 작품을 좀 넣을 때. 지금 많이는 수업해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두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원래 단문 지문 형태로 많이 냈었거든요. 보기 잠깐 있고,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비교하는 걸로 해서 두 개가 작품이 묶인 걸로 나왔고요. 보면은,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배운 작품이고요. 요게 배우지 않은 작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나눈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모의고사 형태 그대로 모방해서 단어만 살짝 바꾸고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상용고 특징이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상용고에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 많이 안 냈었거든요. 고르는 문제를 좀 많이 냈다. 그리고 문학에서도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제 경향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문제 출제 경향은. 근데 난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그래도 적죠. 풍덕고보다는 확실히 비교하는 문제에서 골라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신봉고는 다음 선생님이 와서 하실 거긴 한데요. 혹시 풍덕이나 서원, 상현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질문을 받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신정민 선생님입니다. 올해부터 현역 교과서가 바뀌다 보니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셔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신청으로 해가지고 이거 강의도 듣고 싶으신 분이 많으셔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아직 아이랑 얘기를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간 보면서 그래 조금 쉬운 학교, 그래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데 최대한 쉬운 학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저는 학교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저는 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고등학교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로 그냥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 집에서 통학거리가 3년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잡아도 아침마다 태워다 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학원까지 또 픽업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학교 근처에서 가는 게 3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도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3년의 통학거리가 그렇게 너무 길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욕심이 아닌, 부모의 욕심이 아닌 아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이런 학교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학교 가거나 아니면 요 근처니까 그냥 엄마가 너 여기 가.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인근에만 갈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수지에서 여기 살면서 나는 분당에 무슨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그럼 보낼 수가 있어요. 학교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학교를 어디로 보낼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성화고도 있을 거고, 자사고도 있을 거고, 외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그런 고민들이 많으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의논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특성화된 과목들이 무엇인지 정보를 얻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면 대충 그냥 뭐 점수가 나오고 애들이 그런다고 해서 애가 선호해서 그냥 보냈어요. 이거보다는 그냥 현재 여기 계시니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성격,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부모로서 방향을 결정해 줄 때 아이의 그런 특성을 보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애초에 발을 담글 때 좀 남들보다 신중하게 담갔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학원에서 신분고 1, 2, 현황고 1, 2, 성덕고 1, 2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고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12년의 개교 수지 풍덕에 비하면 정말 그죠? 굉장히 뒤늦게 후발주자로 됐는데 지금 상위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올해를 저는 그냥 기준해서 제가 오늘 가져간 거거든요. 작년의 기준보다 객관식이 24문항으로 여기는 주관식이 없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학교마다 달라요. 그죠? 27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26문항이 있고, 그리고 24문항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 배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점이 높을까요? 작을까요? 문항수가 작으면 배점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신문고는 명수도 괜찮아요. 400명 안팎, 한 380명? 요 정도 인원이 돼요. 그래서 등급 컷으로 한다면은 1등급 컷이 40명 좀 안 되게 그 안팎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로서는 인원수 같은 거는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24문항인데 다만 여기서는 다 객관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게 뭐냐면 문학에서는 외부 지문이 1학기 중간고사부터 들어갔으며 모의고사를 대거 제가 아까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전과 현대소설들이 들어왔고요. 당연히 1학년 과정은 무엇을 해야 되냐. 1년 동안에 문법이 매번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법의 문항수가 9문항이에요. 그러면은 24문항에서 9문항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1학년 때는 문법을 4파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고3, 고2들은 화장을 선택하거나 엄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시에서. 그죠? 그런데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바뀐 건 뭐냐면 문법도 의무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바뀌게 된 거잖아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번 중간고사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와서 100점을 안 맞으면 거의 1등급 맞기가 약간 힘들 정도의 문제를 요번에 조금 냈어요. 다만 요번에 기말 때는 제가 여기다가 안 넣고 중간만 넣었는데 기말 때는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당연히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100점짜리가 많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아이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어려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분석으로 본다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 약간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더라고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신문고등학교 대비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교과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 작품들을 잘 분석하고 그거와 관련된 지물들을 학원에서 다루어져요.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 하면서 외부 지문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외부 지문의 문제가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시험에서 외부 지문에서도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파악해서 답을 고르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도대체 왜 이 작품을 새롭게 여기다 넣었지? 우리가 배운 작품에 왜 다른 작품을 넣었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문법은 생각보다 올해 다 쉽게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 비한다면. 그래서 일단 문법은 다 기본을 잘 익혀야 돼요. 그 기본을 익힌 거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꼭 필요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신본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줘요. 그 보기에서 분명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이 잘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 이거를 잘 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애는 괜찮아요 선생님. 풍덕고 쓸 거니까. 근데 썼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인원이 되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되죠?
가게 되는 학교가 돼요. 그죠? 나만 아니었으면 하는데 가게 되는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안고는 신봉고의 반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0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도중에 자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90명 약간 밑에 머물게 될 거예요.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등급 컷이 어떻게 돼요? 19명? 그 안팎에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로는 약간 힘들어요. 그런데 특목고가 자사고 떨어진 학생들이 줄이 입학은 하지만 그럼 선생님 이미 상위 그룹이 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내신에서 다 1등을 받으라는 법 없고 모의고사는 잘하는데 내신이 안 나오는 애도 있고 물론 특목고 자사고 했으니까 중학교 공부는 잘했겠죠. 그런데 의외로 일반 고등학교나 일반 그냥 진학해서 가는 아이들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 가게 되면은 너무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상위 그룹 있고 그 다음에 중위 그룹이 별로 없고 하위 그룹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안고가 상위 그룹도 있지만 중위 그룹도 탄탄히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한 성북고나 대지고도 일부 학생을 받아줘요. 예전에는 현안고만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성북고도 받아주고 대지고도 받아줘요. 주변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예전에는 현안고만 독차지해서 받을 수 있었다며. 그래서 성북고가 올해는 굉장히 높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다만 현안고는 서술형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술형이 1, 2학년 때 다 나오고 신봉고는 작년까지 논술형이 없었는데 2학년 때 논술형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현안고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20점에서 10점 배점으로 낮췄는데 이제는 1학년 2학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논술형을 다 없앴어요. 대박이죠. 여태까지 있었던 학교였는데 그게 형평성이 왜 그러냐면 서술형에서 그 10점에서 예를 들어서 9점, 8점, 7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등급을 나눠버리니까 아마 말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에는 아예 서술형을 빼버렸어요. 다만 문항수가 어떻게 돼요?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배점에 있어서 조금 더 신봉고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독서 지문을 사용했고요. 아까 그 학교는 문학 지문을 사용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현안고는 문학의 외부 지문이 요번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와 새롭게 들어간 없는 거는 프린트해서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가 딱히 이 학교는 무조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직어를 가려고 했고 풍덕고를 가려고 했고 다른 거를 가려고 했지만 거기가 안 돼서 여기를 간데도 너무 아이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실망하잖아요. 왜? 저 산꼭대기 있고 저렇게 멀은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3년 동안에? 차 놓쳐서 오지도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나 이런 것도. 그래서 작품을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유리하고 문법은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기본기를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다양한 유형들을 풀어보면 된다. 다만 논술형이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잘 맞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점 하나 빠졌어. 너 1점 간점이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글 맞춤법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물어보는 요점이 뭔지 그거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성북고는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북고가 그냥 올해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난이도를 높이고 굉장히 다채로워졌다. 그동안 성북고 어떻게 4, 5년 전하고 지금 성북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모든 모의고사 45문제를 다 활용한 학교는 성북고 하나였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바뀌셨나 봐요. 어떻게?
독서 지문 하나가 똑같이 나오면 하나의 지문을 새로운 걸 가져가고 또 학법에서 나오는 지문을 갖다가 독서로 바꿔서 새롭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서 와, 선생님 정말 고심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하시다 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체감을 했을 때 성북고 1학년이 정말 다른 학교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모의고사형으로 문제를 낸다는 게 확연히 들어오게 하는 학교가 성북고등학교예요. 의외죠, 되게.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부모님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집어넣으셨고 잘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수정이 됐고 또 선생님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올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채롭게 바뀌었어요. 대신 시험지가 정말 좋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오랫동안 계셔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어머니 제가 제일 짧게 했죠. 그래 앞에서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특징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랫동안에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